네, 이번 시간에는 멸균 두 번째 방법, 가장 대표적인 저온 멸균 방법인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첫째,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멸균 진행 과정, 이어 멸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및 점검 사항들, 그리고 장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티어 멸균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어 멸균은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어 가스가 외부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장비 자체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것들이죠. 열과 습도에 민감한 물품 멸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저 37도 그리고 최고 55도에서 멸균이 되므로 열에 민감한 물품의 멸균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포, 스포아를 포함한 모든 내성균들은 이어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멸균이 이루어지죠. 또한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고무 등 대부분의 재료에 대해서 부식성이 없으므로 원형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멸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어 멸균기 내의 챔버가 음압일 때 카트리지가 천공이 되므로 외부로 이어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 가스는 냄새가 없고 색깔이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외부로 누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작은 분자량만으로도 세포에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단백질과 반응하여서 세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독성 물질이므로 멸균 후 반드시 충분한 환기, 에어레이션을 시켜줘야 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0 내지 60도씨에서 8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기계적으로 이어의 잔류물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멸균하는데 최소 1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가스는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폭발이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주의스럽게 이어가스를 보관을 해야 해서 이어가스 멸균이 적절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가스 농도입니다. 가스 농도는 리터당 450 내지 750mg의 이오를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재로 사용하는 린넨이라든지 이런 것 드라이한 린넨 같은 경우는 이오를 흡수해서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챔버의 가스 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코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꺼저류 이런 흡수성 물질들을 이오를 하게 되면은 멸균기 챔버 내의 이오 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은 이어 멸균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재로는 린넨보다는 부직포라든지 혹은 멸균 파우치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는 37도 사이클이 있고요. 55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어 멸균 과정에서의 상대 습도는 항상 40도 내지 60%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멸균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55도에서는 4시간, 37도에서는 6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게 되겠죠. 환기 시간, 에어레이션 타임이 평균 8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55도 멸균일 때는 4시간 플러스 8시간, 12시간이 필요하고요. 37도 멸균을 하게 될 때는 6시간 플러스 8시간, 14시간의 멸균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멸균기의 종류나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런 자동 이어 멸균기들에는 꼭 이렇게 정류수를 채울 수 있는 정류수 챔버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류수가 항상 물품의 습도를 유지시켜 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에서 60%의 챔버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물품들의 건조한 세포에 이오가스가 작용을 잘 하도록, 습도가 유지된 세포가 이오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건조된 물품들은 이오가 침투하기가 어렵다고 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오 멸균기의 타입들을 보면은 이렇게 혼합 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반자동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일회용 이오 100% 이오 캐트리지를 사용하는 완전 자동 이오 멸균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 이오 멸균기들은 1회에 필요한 이오가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멸균을 하게 되므로 외부로 유출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반자동 방식들은 의료용 혼합 이오가스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연결 과정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오 멸균기의 작동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 멸균 단계가 있고 그 다음 후 단계가 있겠습니다. 전 단계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프리히팅 단계, 상온에 있던 물품들을 멸균 온도 37도면 37도, 55도면 55도로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 멸균품의 공기를 제거하여서 가스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 아까 습도가 40 내지 60이라고 했죠. 멸균에 필요한 습도까지 조절해주는 단계가 요까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단계 그래프로 봐서는요. 전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준비들이 다 끝났으면 가스가 투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투입되는 단계가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흡수가 올라가는 단계. 그리고 스테라라이제이션 단계, 익스포저 타임이죠. 노출, 이오가스에 노출되는 시간들. 37도와 55도, 37도에서는 약 3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55도에서는 1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7도 멸균이냐 55도 멸균이냐는 익스포저 타임이 틀린다는 것들. 그리고 멸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오가스를 배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챔반에 있던 이오가스를 배출시켜주는 단계가 포스트 트리트먼트 단계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트리트먼트 단계. 음압과 음압을 반복적으로 지속을 하면서 챔버 밖으로 다 이오가스를 배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출되는 가스는 병원에서 다른 환기 시스템하고 같이 물려 있으면 안 되겠죠. 별도의 배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에어레이션 타임이 되겠죠. 에어레이션 타임. 멸균물에 남아있는 잔류 가스를 최대한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제거해주는 과정으로서 이 시간이 최소 8시간을 필요로 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M 이오 멸균기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대개 이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대개 55도 세팅을 하고 있죠. 아직 물품을 넣기 전 상태, 스탠바이 된 상태예요.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가스를 집어넣고 물품을 집어넣고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은 프리트리트먼트 단계 제일 왼쪽 액정에 프리컨디셔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가 여기까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단계. 이게 대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스에 익스포저 되는 시간, 가스에 노출되는 시간이죠. 가스가 노출되는 시간에도 챔버의 압력은 외부보다 낮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이오가스가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압력이 대기압이라고 보면은 대기압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낮은 상태에서 가스에 익스포저가 됩니다. 그래서 37도에서는 3시간, 55도에서는 1시간 익스포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저 타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것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잠겨 있는 상태. 지금 익스포저 된 지 17분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그래프가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스 익스포저 타임이 끝나면 물품은 멸균이 된 것이죠. 물품은 멸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레이션 타임을 3시간으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3시간이 되면은
열쇠 표시가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표준적으로는 8시간 환기를 이오가스 캐트리지를 장착을 할 때는 올바르게 이렇게 장착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딸까닥 소리가 나서 장착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트레이를 이용해서 물품을 집어넣어서 챔버와 물품 사이에 이렇게 트레이로 인해서 이격이 생기도록 해줘야지 가스가 골고루 물품에 침투할 수 있겠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구멍들이 뭐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비닐 이런 걸로 막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에어레이션 타임은 8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린다. 이 기준들은 가장 환기가 어렵다고, 통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PVC 튜브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멸균 할 때까지의 시간은 대개 37도에서는 5시간 반이 걸리고 55도에서는 3시간 45분이 걸린다라고 3M 이어 멸균기의 경우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에어레이션 타임 8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어 멸균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멸균 실패가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멸균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부적절한 이온 농도라고 했죠. 아까 코튼이라든지 꺼져 많은 린넨류가 물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멸균 실패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빈 이오 캐트리지를 끼운 경우 마찬가지 가스가 없어서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부식되었거나 오염된 이오 카트리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카트리지 내에 적정량의 이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아까 정유소통에 정유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습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적재하려는 물품들이 아주 많이 건조한 상태, 35% 이하의 건조한 상태의 물품들을 대량으로 멸균기에 집어넣을 때는 챔버 내에서 습도가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역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온도 게이지에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히팅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온도계의 오류로 온도 상승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분 내에 이제 5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10분 내에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러 사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재멸균을 시도를 해요. 추가적으로 멸균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는 챔버 내부에 온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에요. 그 다음 시간이 부족한 경우, 여러 가지 계측기들이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 작동자가 의도적으로 캔슬시킨 경우, 그 다음 물품의 포장이라든지 적재, 작업자의 오류, 이런 것들은 멸균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오와 습도가 투과할 수 없는 포장재로 포장한 경우, 멸균 조건에 비하여 너무 큰 물품이나 너무 많은 물품을 적재한 경우, 대개 챔버의 80%가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멸균기를 부적절하게 작동시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멸균 실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오 멸균기를 사용하면서 주의 및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사용자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고, 혹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페이퍼나 도어 가스켓의 작동 및 파손 여부 등은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청소도 깨끗하게 내부 청소도 챔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기름칠을 해주도록 하고요. 분기별로도 챔버 및 자켓의 안전 밸브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어 필터나 가스 필터 등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혼합 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 탱커 교체 시마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